안녕하세요. 저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정선화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벚꽃이 아름답게 핀 멋진 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주민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내용 그리고 조합 및 신탁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명회에 이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탁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민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회장님들을 순서대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1단지 이병란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척구 2단지 김순아 회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양 2단지 최충림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호 3단지와 한양 1단지 회장님들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변 곳곳에 이 스텝 목걸이를 하고 계신 저희 운영진 분들 지금 아침부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준비를 위해서 너무 크게 애써주시고 계신데요.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진행 관계상 축사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5분 내로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주최 측에서 먼저 한 말씀 하시고 내빈 축사가 있는 게 아닌가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11월 설명회 때 한번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그때보다 오늘 한 배 반 정도 더 모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위 법안 소위위원으로서 법안 통과 과정을 설명 좀 해달라 이 부탁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 법안 통과 과정을 설명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법이 드디어 작년 12월에 통과됐죠. 그렇죠? 네. 저 억수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법이 되게 어려운 법이에요. 특별법이라는 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에 특정 혜택을 주는 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총선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또 시간 지나가면 없어진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평가받을 정도로 이 법이 사실 통과되기 어려운 법입니다. 제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상임위를 옮기고 정무위에서 제가 원래 금융증권 전문가입니다. 금융증권 전문가인데 제 지역의 최대 현안이 신도시 재건축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토위로 상임위를 옮겼는데요. 불행히도 우리 국토위에 신도시 출신 국회의원은 여야 통틀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촉대를 낸 거죠. 여러분 선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과한 법 아니냐. 국토균형개발에 어긋난다. 왜 그 지역만 특혜를 주느냐. 그 다음에 이 법이 통과했을 때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느냐. 등등등등. 그리고 과연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이 법이 통과된들 재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등등등에서 많은 이유로
법안이 정말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건축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독주택들은 그래도 좀 낫죠. 개별주택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겠지만, 근데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노화된 이 주택을 우리가 집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몇 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동, 우리 옆동, 우리 단지, 그다음 분당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저하시키게 되는 게 바로 도시 재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에서 여러 가지 반론과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재건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두 번째, 하기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하는 게 좋죠. 이게 불편한 주택에 오래 살게 하는 게 결국 정치적 행정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행정은 국민을 편하고 그다음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정치적 행정의 가장 큰 덕목 아니겠어요? 그런 걸 빨리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빨리 해주는데 안 되는 장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의 도정법이죠. 기존의 건축법이나 도정법에 있는 기존의 건축법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어려운 게 뭐냐? 가장 큰 게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에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성이죠. 경제성.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돈을 많이 내고 돌아가는 게 적으면 동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의과정이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것 또한 문제죠. 그래서 통합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도 임대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니 임대아파트가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기부채납 방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기존의 재건축에서 일어났던 많은 장애물을 걷어내고 특정 지역, 우리 분당뿐만 아니라 분당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통합심의, 기부채납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재건축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 법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될까요? 이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용해야 되죠. 예, 저는 이 법을 선진계를 갖고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잘 이용하길 바랍니다. 양심마을이 잘 이용하길 바라는데 이 법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가장 관심 가는 게 선도지구입니다. 선도지구. 우리 분당 신도시 들어섰을 때 시범마을이 있듯이 이것도 도시재생을 전체적으로 광역적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 샘플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안 논의할 때는 꼭 이게 있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도지구는 5월달에 결정된대요. 5월달에. 네, 그래서 선도지구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그리고 5월에 결정되는 거고요. 저는 선도지구 결정에 있어서 선도지구 지구 기준 만드는 데 있어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당의 입장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오로지 주민들을 어떻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좋은 분당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선도지구 지정기준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에서 국토부랑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기준이 5월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5월 말이나 6월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선도지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도지구가 결정되는 분당이 되게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도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년에 한 번. 선도지구가 한 번 떨어졌다고 우리 민영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목숨 걸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끼리 분란도 일어나고 갈등이 고조화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선도지구를 지정하게끔. 그래서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리트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될 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재초안법도 통과됐습니다. 재초안이라는 거 하면은 개발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을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아주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해서 재초안을 금액을 이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재초안법을 많이 완화했고요. 재초안법을 완화했는데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6개월 뒤거든요. 아직 시행이 안 된 재초안법입니다. 나중에 시행해보고 이 재초안이 그래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폐지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행도 안 되는 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채납의 문제입니다. 기부채납은 우리가 용적률 상향을 받으면 일정 정도 기부하는 게 기부채납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설 단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기부채납의 비율이 과연 합리적이지 않은지는 또 국회에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상승, 그 다음에 보급비 이런 등등의 비용 상승에 따라서 현재의 기부채납 비율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저는 대폭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담금 문제인데요. 분담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좌우될 겁니다. 내가 20평이나 40평으로 간다? 그럼 분담금 좀 많아지겠죠. 그죠? 내가 어떤 평수로 가냐에 따라서 또 우리 아파트가 어떤 자재를 쓰느냐 따라서 분담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일괄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분담금이 적게 그다음에 용적률의 혜택을 보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컨설팅도 하고 잘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금융증권 전문가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국회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국회에서는 재건축의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리고 저 김병훈 같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김병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다고 모든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도시 우리 분당이 앞으로도 100년을 내다보는 최첨단 미래도시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저희 실력과 저희 검증된 능력 그리고 여야 의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화학적 캐릭터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우리 분당의 신도시 재건축이 잘 안착될 수 있게끔 제가 3선 이 되면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이 돼서 우리 분당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도시 그다음에 세계 속의 최고도시가 되게끔 열심히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5분 발표를 부탁드렸는데요. 9분 30초를 하셔서 김은혜 의원님께도 똑같은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님 지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후보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귀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으실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양지마을 재건축 추진 관계자 여러분들 참석한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당 후보로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양지마을에 계신 많은 주민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을 품고 있고 또 수내역과 걸어서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있고 무엇보다 초품하다고 하죠. 명품 초등학교, 초딩초등학교, 요병문 분당고등학교를 함께하고 있는 양지마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때 양지마을이 역세권 재건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뒤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몇 가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씩 해결해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건축 될까? 됩니다. 또 돼야 합니다. 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이 공직자들은 반드시 대통령의 임기 27년 내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 지상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지마을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우리가 아마 5월에 선도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정비계획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수백 페이지를 쓰신다는 게 참 어렵죠. 저는 이것을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가 비용을 조달하면서 함께 도와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도시 특별법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보다 사항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양지마을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선도지구는 특별법 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즉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정권자 2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성남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소개주를 결정하게 되죠. 누가 주민의 의견을 관찰하고 누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판단이 끝났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실 때 마음속에 아마 세 가지가 대문처럼 박혀 있을 것으로 합니다. 하나는 분담금, 두 번째는 제초안으로 불리는 부담금, 세 번째는 기부채납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안전진단 면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대통령실 가서 지금 현재 이 금리나 그리고 공사비를 보면 서울에도 지금 재건축한다는 단지가 다 멈춰 섰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 면제를 하지 않으면 일기신도시 분당의 재건축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1월 10일에 안전진단 면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여당, 야당 함께 일기신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지시하셨죠.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재건축에 있어서 제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부담금입니다. 일명 제초안으로 불리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불과 3, 4년 전에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세금 폭탄을 떠안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재산세,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죠. 또 팔면 양도세. 아마 용적률을 더 받게 되시면 기부채납 더 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초안, 부담금을 또 내라고요. 저는 이건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는 저는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중과세에 대한 철폐는 세금 폭탄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저는 제가 국회에 입성하는 즉시 제초안,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 지금 현재 기부채납은 기존 용적률에 따라서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그 상한을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상한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조례로 결정을 하죠. 즉 기부채납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따지고 설득하고 관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을 찾아가서 성남시와 함께 조례에 들어가는 기부채납의 상세 비율에 대한 조정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은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책임을 지고 저는 현재까지 높다고 생각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을 낮추도록 시행령과 조례에 있어서의 관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담금입니다. 사실상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은퇴를 하시고 추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단 1억이라 2억이라도 분담금을 낸다고 하는 건 주민분들께 사실상 큰 걱정이 되실 거라 합니다. 특별법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반법의 상위에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며 특별한 각오로 관철돼야 되는 재건축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당선이 되면 이복현 금감원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당장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막막하시기 때문에 저는 40년 분할상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억 되는 돈을 당장 마련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선은행에서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감원이 가계부채 상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이거를 자물쇠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뜻이라는 그 열쇠를 갖고 자물쇠를 풀도록 이복현 금융원장 찾아가서 함께했던 정부의 동료로서 발로문을 뻥 차서 반드시 이 부분에 40년 분할 상황에 대해서 꼭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최고 일기 신도시 분당 그리고 양지마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꿈을 그리고 미래를 당겨줄 수 있는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어떤 분이 아니 근데요 이게 서현역하고 순회역하고 너무 똑같아서 앞에
분당갑에 있는 아파트와 우리 분당갑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색깔코만처럼 똑같다. 그래서 저쪽으로 분당갑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어디 사느냐고 그러시길래 저는 저자 선동에 살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보통 있는 아파트 위주로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양지마을로 이사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고요. 양지마을 주민들이 갖고 계신 자부심 것 그리고 지금의 노력과 함께하면 안철수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양지마을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